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드신가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의심스러우신가요? 오늘 정영욱 작가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정영욱 작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의 책은 밤잠 못 이루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잠과 평안을 선사해왔어요. 오늘은 그가 인생 슬럼프에 빠진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먼저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1. 후회에는 인간의 본성이다.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요. 하지만 위로가 되는 건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배우자.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면서 주눅들지는 마세요.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어요. 포기도 하나의 능력이다.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일이라도 괜찮아요.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자.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남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해요. 그냥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남 정말 잘했어요. 30대가 되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1. 모두가 불안하다. 30대가 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유독 나만 불안하고 힘든 것 같은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잘 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인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안 될 일. 걱정해서 괜한 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내일의 나는 생각보다 강해요. 확실하게 쉬자. 아플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해요. 괜히 쉬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을 배는 쉬지 않는 편이 낫죠. 사람은 변화를 강요해도 변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을 주었는지. 그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은 널렸어요. 사람은 변화를 강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변할 사람은 알아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릴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마음이 갑갑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마음 환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혼자서 풀지 못하는 감정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돼요. 2. 작은 목표부터 세우자. 큰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목표부터 세워봐요. 너무 거대한 목표는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를 지치게 할 거예요. 작은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소한 변화더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성취감을 줄 거예요. 3.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자. 건강을 챙기고 몸매를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달콤한 것, 자극적인 걸 나에게 넣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요. 먹는 행복만큼 인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복이 없어요. 4. 나를 응원해주자. 내 탓, 남 덕이라는 생각보다 남 탓, 내 덕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응원해줘요. 잠시 마음 환기를 위해서 나를 더 지켜 세워줘요. 조용한 바다로 떠나자. 조용한 바다로 떠나봐요. 꼭 바다가 아니어도 잔잔한 물이 비치는 호수라도 괜찮아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떠나봐요.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리를 두는 지혜.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 치유에 쉽게 도달하는 방법인 걸 알게 됐어요. 이 감정을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 누구나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힌 후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반성을 통해 부정적인 일을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뽐내지 않는 여유.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뽐내기 바빴는데 이제는 이대로 살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뽐내기보다는 구태여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서 다 알아줘요. 4. 행복은 무사함에 가깝다. 행복의 전부는 무사함에 가깝다는 걸 새삼 느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흘러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요즘 내 인생의 무소식이 아주 희소식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
크리스마스에 딱히 약속이 없어서 집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인에게 연락이 왔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고 있어? 원고가 급해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인데 아깝잖아. 나오지 그래?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집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깐, 그러고 보니 어제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날 아니었나요? 하루 전 12월 24일도 한 달 전 11월 25일도 1년에 한 번뿐인 날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1초 전도 전부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이에요. 되돌리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특별해서 지나 보내기 아쉽다고 느꼈던 모든 날들이 전부 보통의 날과 같은 거였어요. 모든 하루는 동등해요. 똑같이 지나가고 똑같이 머무르며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별거 없어요. 혼자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들. 진짜 외로운 순간. 무엇보다 외로운 것은 집에 도착하면 컴컴한 집의 풍경과 차가운 온도, 어떤 소리도 없어서 불 켜기 위해 누르는 스위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혼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분, 엄마의 소중함. 매번 배달만 시켜 먹으니 엄마가 해준 반찬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보내주신 반찬은 잘 못 먹지만 엄마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챙겨 먹으려고 해요. 소소한 행복의 발견. 결국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작은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삶의 만족도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관심을 주면 자라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관계는 정직한 편이에요. 관심을 많이 줬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뿌리까지 썩은 관계이고, 조금 주었는데도 무럭무럭 자라준다면 나의 조그만 마음도 몇 배로 흡수해주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예요. 그러니 이렇게 정해져요. 혼자 끙끙 앓지 말 것, 이미 썩은 관계에 관심을 쏟지 말 것, 건강한 관계에 무관심하고 다른 것을 탓하지 말 것, 잘 자라나고 있는 관계를 방치하지도 말 것.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 신념이 생겼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건 분노와 후회로 망가지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잘 살아내야죠. 아프지 말고 망가지지도 말고 끝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 정도로 내가 잘 되어야 해요. 괜히 복수심 품고 감정 낭비하지 말고 나 하나만 신경 써요. 상처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망가지는 모습이라고요. 그거 보여주지 말고 나 하나 정말 사랑해서 잘 살아내자고요. 마음이 문제야. 걸어서 5시간 걸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는 게 사람이고, 가기 싫은 마음이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는 게 사람이에요. 결국 마음이 문제예요. 네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다른 사람에게 밀린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애써 하면서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조금씩 멀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인정하고 아파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오늘도 서툴고 실수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당신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냥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